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두야. 서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새,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자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뽕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2020년 더 좋아진 민생복지제도, 지난주에 얘기를 다 못했어요. 하나 말았는데 좋아진 제도가 많거든요. 예. 미흡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네.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전에 그 CJ 헬로비전이 LG U+가 인수를 했거든요. 네. TV로드는 SK텔레콤이 인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으로 이렇게 인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CJ 헬로비전이나 TV로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 케이블이나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님들 있잖아요. 수리하고. 네. 고용 승계가 안 돼요? 예, 아니 고용은 승계가 되는데 좀 더 큰 대기업이 인수를 하니까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바랬는데 전혀 조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 인수했으면 예. 좀 더 좋아져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 아닌가요? 더더욱이나 최근에 이분들이 옥상이라든지 막 아파트 벽면, 그다음에 전봇대 이런 데서 설치하고 수리하니까 위험하시죠. 떨어져서 숨지고 과로로 돌아가시고 막 30-40분 하고 막 하루 14군데 15군데 막 다니시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안방에서 보면 당연히 옷이다 LG 플러스이고 SK텔레콤이니까 그분들 정규직 직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우나 임금,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산재.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고 김도빈 노동자라고. 그래서 지금 LG 플러스 본사 앞에서 제발 좀 정도 경영을 표방하잖아요. LG 플러스가 좀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처우 개선이나 산재 예방에 적극 나서라. 아직까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조, 예, 근조를 갔다 왔습니다. 리본을 달고 예, 있는 예, 거예요. 예. LG U 플러스 본사가 어디 예, 있어요? 저 용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비도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데 하청업체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거, 이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옷도 자기 그룹 옷 입고 있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2020년 민생복지 달라지는 거. 예. 지난주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올해부터, 작년에 만 6세였잖아요. 기초연금 전체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하위 40%까지는 연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거. 고등학교가 고2, 고3 올해 적용되고 내년에 1, 2, 3학년 모두 적용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폭이 다 이게 수백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이 서민 중산층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죠.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그 기초연금 있잖아요. 예. 그거 더 좀 자세히 좀 천천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달리는지. 자, 65세 그것만, 이상, 기초연금.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그 중에서 70%, 예. 그 중에서 소득 하위 70%만 지원을 받는데 일반적으로는 25만 원으로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만 그 중에서 소득 하위 또 40%, 전체 노인이 100%라면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 40%는 기초연금이 30만 원까지는 올랐다. 최대. 네. 근데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된다. 신청을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신청은 방법은요? 네.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복지 포탈 129 전화번호도 있고. 네. 그러니까 129라는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 민생이나 빈곤이나 복지나 아동이나 노인 문제가 심각할 때는 129. 129. 무조건 전화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네. 119 누르면 돼요. 밑자 그냥? 본전이잖아요. 유선 전화도 119 그냥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기에다가 11,000원 통신비도 의무 감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통신 3사나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세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의 70%는 통신비가 11,000원. 뭐 조건 따지지 않아요. 소득의 70%인가 확인되면 무조건 11,000원을, 부부면 22,000원, 혼자면 11,000원.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통신비 감면, 이것을 세트로 어느 지자체 가보면 그렇게 걸어놨어요.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통신비 감면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네. 요즘 이제 지자체 홍보를 하더라고요. 예. 129로 전화를 서울에서 했어요. 예. 그럼 누가 받아요? 이제 그 약간의 버튼 누르면 상담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맞춤형 상담을 해줍니다. 그 상담원들은 네. 서울시 상담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복지 포털 복지로라는 홈페이지도 있고요. 복지로. 그다음에 근데 홈페이지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전화를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네. 129. 129.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변에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꾸 최근까지 계속 동반 참사 나오는데 사실 129로 전화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가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라든지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여러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여러 제도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만 몰라서 신청 못 해갖고 벼랑 끝에 내몰리는 건 너무 슬픈 그러니까요. 일이잖아요. 그 안타까운 예. 사건들 있을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몰라서 심지어는 그런 예. 분들이 또는 있다. 제도적 공백이 있을 거니까 제가 자꾸 예. 그 전화번호 물어보고 그러는 것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몰라서 어떻게 네, 해야 되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여쭤본 그 거예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129입니다. 예, 129. 자, 또 대학생 예. 학자금 관련해서도 뭐 좀 예, 지난주에는 이제 지자체들이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 뭐 안산, 화천, 뭐 부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작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이제 대학생이 전국에 3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학원생까지 하면 30만 명인데 330만 명이 가족까지 하면 1000만 명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상들이 될 텐데 이자율이 2.2%에서 0.2% 더 떨어져서 2%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대로 이제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자율 2%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이나 고등학생 학부모들 중에 아이가 대학을 가면 등록금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돈이 너무 비싸니까 들어가잖아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우리나라 잘 돼갖고 이제 이자율도 2%로 떨어졌고 이걸 빌리면 아이가 학생이 졸업해서 돈을 벌면 그때부터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라는 게 시행되고 있으니 부모님께서 내가 등록금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를 어쩌지 너무 그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럼 예. 아무나 돼요? 예. 평점 C 이상만 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학점이요? 예, 학점. 근데 대학가가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해서 국가장학금은 B 이상이어야 되고 학자금 제도는 C 이상이지만 B 이상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25% 30%를 그 밑으로 강제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다수 탈락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저희들이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학자금은 C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C 이상은 학교를 아예 안 가거나 시험을 안 보지 않으면 C 이상은 대부분 받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게 옛날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3월 달부터 빚을 갚아야 돼요. 학생들 학부모들이. 그 네. 부담이 됐잖아요. 그랬죠. 공부하는데 지금은 졸업한 다음에 졸업 후에. 그것도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취업이 되면 네. 갚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해외는 그런 제도가 다른 많이 나라에도 있잖아요. 일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학자금 무이자로 빌려준다든지 아예 이자로. 그래서 저희들도 학자금 무이자로 가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에 돈을 빌리는 건데 이자를 받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지금 대선 경선이잖아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굉장히 큰 공약이 전 미에 있는 대학생 학부모들의 학자금을 다 탕감하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버니 그래요? 샌더스라든지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 거의 공통 공약이 되고 있고요.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우리 아시아계 미국 그 민주당 후보는 전 18세 만 18세 이상의 미국 어른들한테 한 달에 1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 네. 앞으로 AI라든지 인공지능 4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예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겠다. 이건 지금 미국에서 돌풍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몇 년 전만 해도요. 허무맹랑한 네. 걸로 들렸는데 심지어 저도 옛날에 이런 이야기하면 막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청취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야, 뭐 어떻게 국민들한테 120만 원씩 다 준다는 이야기야.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존중하는데 자본주의 종주국이란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공약이 됐다. 왜냐하면 이 미래 사회가 고용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잖아요. 옛날처럼 고용 없는 성장.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부자나 기업들 그다음에 여력이 되는 사람들 세금을 다 걷어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120만 원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최소한 먹게 해주고 그다음에 근데 120만 원은 못 살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리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20만 원 받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경쟁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돈을 벌 사람 일을 하고 120만 원 그냥 어찌됐든 살겠다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네.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거를 뭐 용어가 뭐더라? 기본소득이요. 아,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미국에서 앤드류 양이라는 민주당 후보의 공약인데 미국과 돌풍이 일어나고 유럽의 있다. 어떤 예. 추세에 그런 예, 기본소득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있다라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이 생겼어요.
이번에 예. 뭐 총선 맞아서 예, 맞습니다. 여러 당들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제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거에 대한 찬반 논란 좋습니다. 그냥 이런 논란은 건강한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자, 앞으로도 네. 빈곤층 어르신 지금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인데 지금 기초연금이 30만 원밖에 안 줘갖고 빈곤율 개선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 120만 원을 받게 되면 빈곤 문제 바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대학생 그 장학금까지 대출까지 얘기를 네. 했고 그다음 얘기는 또 뭐 소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학내에서 근로장학금 받는 것도 많이 이번에 인상된다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된다 2%. 그다음에 근로장학금 제도가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예. 국가장학금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워낙 자료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네. 이거 그다음에 이거 올해 다 7월부터 소개하려면 1박 2일 예, 이렇게 짧게 거니까. 하겠습니다. 올해 예. 7월부터 우리나라도 한국형 실업부조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업자가 됐다. 네. 그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막막하죠. 근데 일반 직장일 다녔던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안팎 이렇게 실업 급여를 주잖아요. 예.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 분들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비정규직, 그다음에 생애 첫 실업자들. 왜냐하면 직장을 고졸이거나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잡았으니까. 네. 그다음에 정년퇴직 해갖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을 올해 7월부터요. 만 16세에서 만 18세 64세까지 물론 이제 모든 국민들 도와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6억인 이하인데 실업 상태인데 고용보험에 지원을 못 받는다. 네. 그러면 6달 동안 50만 원. 구직을 한다는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훈련을 한다는 전제하에 훈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막 알아보고 다니잖아요. 6개월 50만 원 지원되는데 처음으로 지원됩니다. 7월부터요? 예, 굉장히 그동안은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청년들만 지원해 줬잖아요. 예. 고졸이나 대졸인데 취업이 안 되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6개월간 50만 원을 주는 제도를 처음에 서울시가 시행을 했고요.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작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청년을 그렇게 지원했어요. 네. 그 청년들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그러니까 매우 부잣집 청년들에게는 이런 제도까지 지원해 준 건 좀 과하다 해서 중산층 그러니까 좀 서민계층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만 18세 64세 청년들뿐만 이제 이렇게 국민에게 확대됐잖아요. 올해 7월부터 소득 중위소득 60%. 중위소득이라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 제일 많이 버는 사람부터 제일 꼴찌 버는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그 딱 중간이거든. 이 중위소득이 모든 복지 그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득인데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직장 다니시던 분이 이번 7월부터 하는 그렇죠. 게 65 이상이라고. 예, 이하 만 18세에서 만 64세. 64세. 예. 그러니까 60살에 정년 퇴직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네. 근데 재산은 6억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 중위소득에 해당이 돼.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업 상태라면 이번 7월부터 그렇죠. 50만 원씩 그분이 6개월 동안 예, 고용보험 지원을 안 받는다면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해고 뭐 이렇게 계약이 종료돼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이직을 하면 그게 고용보험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일은 하고 싶은데 지금 소득이 없어요. 네. 근데 재산이 6억 이하이고 중위소득 60%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진짜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6개월이면 5, 6, 3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취직을 그래도 못 했어요. 그러면 도로 갚아야 어쩔 수 돼요?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최대한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거죠. 예. 열악한 조건에서 절망하지 말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국가가 6달 동안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면 끝나버려요. 근데 다만 청년들은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가 2년 이게 이제 2년 내이거든요. 이제 직장을 이루는 조건이 또 2년 이내에 이렇게 6달 동안 주는 건데 네. 2년 지나도록 취업이 안 된 분이 있을 잖아요. 고졸이나 그러니까요. 대졸 중. 그러면 서울시는 추가로 또 그중에서 해당이 되는 청년들한테 60만 원에서 60만 원 5개월 동안 또 줍니다. 2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고 기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왜 도입이 됐냐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결국은 계세요. 실업이라는 게 국민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가장 바탕에. 가처분 예.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자리를 열심히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데 그거 다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훈련을 받던 버스 타도 돈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비.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국민들한테 60만 원을 5달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비슷한 제도가 근로장려세제, 아동장려세제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작년까지는 최소 3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다른 얘기로 넘어온 다른 거예요? 이야기인데 비슷하니까. 이것도 뭐냐면 일을 해요. 내가 노동자야, 직원이야, 자영업자야. 네. 근데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뭐 최저임금 받아갖고 겨우 뭐 2천만 원도 안 돼. 그러면 그 열악한 조건, 예를 들면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 연소득 얘기하시는 거죠? 맞벌이는 3,600만 원 이하. 홀벌이는 3천만 원,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그러니까 단독 가구는 진짜 혼자 사는 가구고, 홀벌이는 부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만 버는 거고, 맞벌이는 둘이 버는데, 자 다시 한번 단독 가구 2천만 원, 홀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어디다 신청해요?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국세청 전화는 126이고요. 126번. 요것은 최대 얼마를 주냐면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3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다음에 홀벌이는 260만 원까지 줍니다. 예. 그다음에 단독 가구는 150만 원까지 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원래 1조쯤이 되던 게 5조까지 예산이 늘어났고요. 네. 최소 금액 3만 원이었거든요. 너무 작잖아요. 올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최저 금액도 늘어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건 그 직장 다니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들 중에 열악한 분들 물어보니까 힘이 많이 된대요. 네. 예. 자, 근로장려금, 여기까지 아동장려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신청하신다는 네. 거. 네. 오늘도 시간이 모자라요.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어서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네, 네. 민생복지 더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면. 시민안전보험제도도 이제 시행되거든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시간이 없어요. 대신에 미안한데요. 안진걸 소장 듣고 싶어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그 거참 말 맞네는 정말 그만 듣고 싶고요. 이제는 네. 조종민 가수님의 그 식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식사했어요? 올해는 모두 밥 못 먹었어요. 정말. 아직도? 네, 아침 저녁 정말로? 아무도 안 먹었어요. 이 노래 들으시고 컵라면 먹을 거예요. 끝나고. 가서 식사 좀 올해는 하세요. 우리 식구들, 우리 국민 식구들 모두 거참 말 맞네. 식사는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먹고는 살자.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